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부 땅만 씻고 있죠. 그렇다고 이쪽 남쪽에 맞춰서 이거를 온도를 낮추면은요, 북쪽은 또 춥다고 달립니다. 옷을 껴입어야 돼요, 여름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 바꾸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잡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부담이 올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태풍 한번 쫙 지나가면요, 부청 청사의 10층, 11층, 12층 어딘가에서는 창문에 금이 갑니다. 유리가 이제 통유리가 태풍을 못 견뎌서 하나 정도는 금이 가요. 금 간 거 이거 놔둘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서 사람들 다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금 간 거를 고치자고 합니다. 고치는데 고유리, 통유리 하나 떼어내서 그걸 끼우는데 얼마 듭니까? 1,000만 원이 듭니다. 왜? 일단요, 그런 유리 건물들, 대부분 서울시는 유리 건물들이죠. 유리 건물들의 각 창문은 전부 대량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 주문 생산된 특별 물품들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이 안 됩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문해야 됩니다. 요거에 맞게. 두 번째, 이 유리를 끌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다리차가 옵니다. 사다리차가 100톤짜리가 옵니다. 100톤짜리 사다리차 하루 부르는데 400만 원입니다. 와서 이게 저 끝에 돼야 됩니다. 왜? 이게 청사 바로 앞에 100톤짜리가 들어올 수 없는데요. 청사 바로 앞에 거기 공간은, 광장은 주차장 위이기 때문에요. 무거운 차가 들어오고 이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 땅이 있는 큰 길가에서 사다리를 빼가지고 가서 하나 바꾸는데 1,000만 원입니다. 제가 해마다 하나씩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데 몇 달 걸리냐면 3달에서 4달 걸립니다. 주문해갖고 들어오는 데까지.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현재의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걸 법으로 막고 있냐? 우리 김세균 의원님 계시지만 국회에서 그런 거 법으로 통제 안 합니다. 법 제정한 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민주노위가 저한테 보니까 일할만 하냐? 별로 일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던 6개, 7개 구청장들이 했던 건 다 똑같은 일 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딴 거 할 게 없어요. 국가사무 70일, 지방사무 20분인데요. 아니면 복지 예산이 확 늘면서 국가 일을 대행해 주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구청이 생깁니다. 50%대가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복지 비용으로 51%, 52% 쓰면은요. 구청 직원들 인건비와 구청 유지관리 비용, 동사무소 유지관리 비용 딱 하면 구청장이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중에 국가사무 비율이 너무 많아요. 국가사무가 아니라도 광역시가 갖고 있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조명기 교수님 가셨나요? 조명기 교수님이나 변창 교수님이나 다 도시계획이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들이시고 김진애 의원님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도시계획이나 공간에서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제안에서 올라가서 시에서 이걸 최종 결정하는데 이건 뭐 시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해찬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관악구 국회의원이라는데 도대체 관악구는 상업용지가 없어. 개발할 데가 없어. 네? 할 얘기입니다. 근데 관악구는 그래도 많아요. 금천구는 상업지역이 서울의 3분의 1밖에요. 평균.
우리는 개발 못해요. 그럼 상업적 누가 결정해 주나요? 시가를 결정하죠. 제가 도시건축위원회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 동네 와서 한번 봐라. 동네가요 이렇게 무슨 뭐 길거리를 중심으로 이게 토지 용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로 돼가지고 여기는 주거지역, 디귿자 가운데는 어떻게 됐겠어요? 요 가운데 디귿자 주거지역을 빼놓은 요쪽을 쫙 해가지고 고시원이 지난 2년 동안 대량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 가운데 디귿자 요 가운데 어떻게 됐겠어요? 뭐 햇빛을 완전히 차단된 거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통계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7층으로 짓겠다는 건축업자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주민들하고 타협시켜서 그래도 5층으로 낮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좀 짓게 하고 그걸 다 하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짓겠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현실이에요. 복지 분야? 이거 제가 복지에 대한 구청장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창피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제가 할 게 없어요.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대신할 뿐입니다. 우리 무상보육 전체 구청의 복지 예산이 한 1,300억쯤 됩니다. 저희 복지 예산이. 그 중에 무상보육 예산, 이 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냐면 520억입니다. 나머지 갖고 노인들, 나머지 갖고 장애인들 뭐 다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만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그럼 구청이 따로 하는 복지사업 뭐 있는데 정말 장애인 부모님께서 정말 죄송한데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복지사업 없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총 예산의 47% 50%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예산이 더 투입되겠어요? 그래도 삽질 예산 줄이면 저희 삽질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건설비는요 연간 단가 방식으로 도로 수리하는 비용 2009년에 연간 13억 쓰는 거 2010년부터 7억 10억으로 계속 줄였어요. 신규 도로 개설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하고 안 받아오면 안